2차 방정식하고 2차 함수의 관계. 얘들아,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는 2차 함수 이거 막 그래프 그리고 막 그 디테일한 그런 내용들이 중요했는데, 이제 고등학교 때는 뭐 니네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2차 함수가 되게 뭐 심플하거든 생각보다. 그 다음에 저도 이제 그래프를 이렇게만 그리잖아요. 2차 함수 그래프를. 그죠? 그래서 저도 2차 함수 그래프를 이렇게, 물론 이제 곡선이긴 한데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2차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역시 꼭지점이에요. 꼭지점이 제일 중요하고, 물론 이제 중학교 3학년 때는 되게 디테일하게 배우는 거야 실은. 근데 꼭지점하고 축이 중요합니다. 축. 그래서 2차 함수의 가장 큰 특징은, 이 꼭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함수의 상태가 바뀌고, 뭐 이쪽이 감소함수면 이쪽이 증가함수로 바뀌는 거, 이런 거죠. 터닝 포인트.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꼭지점이 뭐 예를 들어서 P, Q면은, 자 여기가 축이죠. 축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막 바뀐다는 거. 그지? 뭐 이 정도만 중요하고, 뭐 막 이렇게 뭐 물론 이제 뭐 x절편, y절편 그런 개념도 중요하긴 한데, 2차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건 꼭지점. 근데 이제 우리가 제가 이제 막 별표 1000개 치는 게 세 번째가 뭐예요? 2차 함수하고 2차 방정식하고 2차 부등식이 전부 다 같은 거잖아. 그지? 2차 함수하고 2차 방정식이랑 이 2차 부등식을 그래프로 이해를 하시는 거야. 그래프로. 그지? 그게 이제 중요한데, 일단 여기 지금 보시면, 자 보세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 자, 2차 함수 그래프와 x축. 자, 2차 함수 그래프와 x축이야. 그러면 x축은 y는 0이잖아요. 그지? x축이 y는 0이니까, 자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하고 y는 0이라고 하는 연립방정식을 푸는 거야. 그지? 그죠? 그러면 얘를 이쪽에 대입을 하게 되면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0인데, 여러분들이 이 아이를 곡선과 x축의 관계로 보셔야 한다는 거죠. 근데 되게 심플한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는 2차 함수 그래프와 x축과의 그 교점의 개수는 2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와 같다. 교점은 실근이라는 거. 그래서 얘는 요 2차 방정식 실근과 같은 거고, 이때 뭐 판별식 내용들은 전부 다 아실 거고, 그죠? 판별식 내용들은 전부 다 아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함수 그래프하고, 자 보세요. 2차 함수 그래프와 이 직선의 교점의 x좌표는, 자 여기 있는 곡선하고 이 x축 대신 직선으로 바꾸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가 mx 플러스 n이 돼서 곡선하고 직선을 선생님이 연립한다라고 하지. 그지? 그 다음에 요 i가 fx고 요 i가 gx라고 했을 때, 곡선과 직선의 관계를, 얘를 이쪽으로 이항을 시키면 이 모양이 되지. ax 제곱 b 빼기 m x 플러스 c 빼기 n은 0이라고 하는, 얘가 얘들아 차이함수잖아. 차이함수. 그죠? 차이함수가 돼서 그래프를 그려드리면, 자 차이함수가 돼도 뭐는 안 바뀌어. 근은 안 바뀌는 거죠. 근이 안 바뀌는 거고, 여기 나오나? 요즘에 내가 이게 감이 안 잡혀가지고 밑에 그린 이 그래프가 요 그래프인 거지. 그지? 이거를 우리가 차이함수 또는 뭐 차함수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긴 하는데, 저는 차이함수로 얘기를 하는데, 두 함수의 차. 그지?
근데 중요한 게 여기 있는 이 교점하고 여기 있는 이 지금 교점이 있으면 여기가 알파 콤마 F 알파 여기가 베타 콤마 F 베타가 되는데 이 녀석을 차이 함수로 만들어도 근은 안 바뀐다는 거죠. 그죠? 실근이 보존된다는 거야. 이게 엄청 중요해요. 차이 함수에서. 그래서 2차 함수 그래프하고 직선의 위치 관계는 여기 있는 차이 함수 그래프를 만든 다음에 뭐 이렇게 되면 그냥 판별식 똑같이 때리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게 이제 기본 문제들이긴 하는데 꼭 푸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최대 최소잖아요. 최대 최소.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최대 최소는 y의 최대 최소야. 그지? y 값의 최대 최소. 자, a 값이 0보다 크면 자, 여기는 곡선을 보세요. 여기는 곡선 위에 무수히 많은 점들이 있어. 무수히 많은 점들이 있고 얘가 x, y고 얘도 x, y고 얘도 x, y가 되는데 이 지금 곡선 위에 수없이 많은 y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근데 니네가 이제 그림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게 심플한 거지. 이 곡선 위에 있는 무수한 y들 중에서 제일 작은 거는 여기는 꼭지점에 있는 x, y 이 노란색 y가 제일 작죠. 그지? 그래서 이제 중학교 때는 생각하지 않았던 최대 최소 이 지금 상황을 x 값이 p일 때 y의 최소값이 q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지. 근데 여기 있는 이 지금 표현 자체는 꼭지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지? 근데 여러분들은 중학교 3학년 때 이거 안 배웠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밑에 학년부터 다시 이게 중학교 3학년으로 들어갔어.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라 원래 중3 때 배웠어야 돼. 중3 때 배웠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밑에 학년부터 교육과정 바뀌어서 다시 집어넣더라고. 그래서 중학교 3학년들은 이제 이걸 다시 배워요. 근데 이게 되게 심플하잖아.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다음에 이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곡선이 이렇게 있는데 이 지금 곡선도 무수히 많은 y들이 있거든. 그지? 이 순서쌍마다 전부 다 y가 있잖아. 그지? 이런 y값 중에서 제일 큰 거는 꼭지점에 있는 이 노란색 y가 제일 크지. 니네가 지금 그림을 봐도. 그죠? 근데 a 값이 플러스면 최소값을 갖고 a 값이 마이너스면 최대값을 가져서 이게 좀 헷갈리긴 하는데 그래프로 생각을 해보시면 되게 심플한 이야기야. 그지? 근데 이제 이 상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x의 범위, 자 여기서 말하는 x의 범위를 이제 우리가 그 공통수학에서 함수 단원 빼고 다 했지. 그죠? 이제 그것도 나중에 봐가지고 이제 하면 좋은데 여기는 x의 범위를 이제 세 글자로 정의역이라고 그래요. 정의역. x의 범위. 그래서 이게 뭐냐면 항상 정의역 위에서만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정의역 위에서만. 이제 봐봐. 밑에 있는 건 이제 뭐 제한 범위가 되어 있을 때, 자, 제한된 범위. 여기 지금 그림이 잘 나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항상 정의역을 노란색으로 칠해줘요. 자, 정의역. 정의역은 항상 x축 위에 있는 거야. 그러면 모든 함수의 그래프는 이 정의역 위에서만 그리는 거야. 근데 정의역이 모든 실수가 되면 우리가 이렇게 그리죠. 근데 정의역이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내가 함수의 그래프는 빨간색으로 이 정의역 위에서만 이렇게 그려줘. 함수의 그래프를 이렇게만 그리지. 그지? 그지? 예를 들어서 여기가 채워져 있으면 여기도 채워져 있고 여기가 비어 있으면 여기도 비어 있는 거야. 그지? 그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막 선 그어가지고 막 교점 개수 보는 것도 이제 우리가 해야 돼요. 조금 이제 어려운 문제를 풀 때. 근데 항상 제가 앞으로 노란색은 무조건 x의 범위 정의역은 노란색으로 칠해주고 그 다음에 함수의 그래프는 항상 빨간색으로 칠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x의 범위가 있으면 y의 범위가 있잖아. 그지? 그럼 항상 그래프를 그릴 때 정의역 위에다가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이 그래프하고 y축을 보는 거야.
y축을 보시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 요 그지? 여기가 지금 y의 범위지. 여기가 y의 범위지. 그지? 그래서 이제 제가 공통수학 2에서 함수를 들어가면 이거부터 가르치거든요. 이거부터 가르치는데 지금 미리 땡겨서 들어도 별로 어렵지 않잖아. 그래서 니네가 구하는 최대 최소가 뭐냐면 여기는 이 파란 녀석을 치역이라 그래요. 치역. 치역은 y의 범위야. 치역이라고 하는 건 y의 범위고 정의역은 x의 범위야. x의 범위고 함수값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순서쌍 전체의 집합이야. 순서쌍 전체의 집합.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집합을 배웠잖아요. 그죠? 집합을 배웠는데 왜 이거를 순서쌍 전체의 집합이라고 표현하냐면 요 지금 빨간색 곡선위에 하나는 정의역 콤마 그거의 함수값들로 이루어진 순서쌍들이 이렇게 모인 거잖아. 그지? 그랬을 때 우리가 구하는 최대 최소가 뭐냐면 여기 있는 치역의 이 값이 최대값이고 이 값이 최소값인 거예요. 이해했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도 안 그리잖아. 그래프로 이렇게 있는데 2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세 군데가 있다고 쳐봐. 근데 예를 들어서 정의역이 딱 여기 대칭되게 이렇게 딱 돼 있어. 정의역이. 그러면 자 곡선을 이렇게 그릴 테니까 요거 두 개는 막 똑같겠죠. 이 두 개의 값은 최대값이고 여기가 최소값이지. 니네가 봐도 여기 있는 곡선 위에 있는 y 중에서 제일 큰 건 이거 두 개이고 최소값은 여기잖아, 그치? 근데 예를 들어서 정의역이 이렇게 이쪽으로 이만큼 틀어져 있어.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그래프가.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지죠. 그지? 그러면 니네가 봐도 여기가 최대잖아. 제일 위에 있잖아. 그지? 여기 있는 이 점에 y 좌표값이 최대가 되는 거고 이쪽을 보시면 여기가 최소값이죠. 그지? 근데 이번에는 반대로 정의역이 축을 포함하지 않아. 이만큼만. 그러면 내가 그래프를 이만큼만 그릴 거 아니야. 이만큼만 그릴 거 아니야. 그지? 그지? 그러면 여기가 최대값이고 여기가 최소값이고. 근데 보시면 항상 여기는 꼭지점은 자 봐봐. 얘를 내가 뒤집어서 그려볼게. 뒤집어서 이렇게 그려진다면 뭐 이렇게 그려져 있어. 그러면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텐데, 이때는 여기가 최대고 여기는 이 점이 최소죠. 자, a 값이 0보다 작거나 크거나 항상 꼭지점은 무조건 최대값 아니면 최소값이야. 근데 이 가운데 있는 값은 조사할 필요 없지. 여기서도 얘는 조사할 필요 없지. 얘가 지금 최대잖아, 그지? 그지? 아니, 얘가 지금 최소고 얘는 지금 최대잖아, 그지? 그러면 뭘 보면 되냐면 여기 파란색이 축이죠. 축이랑 멀리 떨어져 있는 녀석의 y값이 항상 최대 최소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앞으로 제가 2차 함수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도 납득이 되시지?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진도를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쭉쭉쭉쭉쭉쭉 나갈게요. 근데 이제 기본 문제들 여기 있는 거 문제들 풀면 자 되니까 자 봅시다. 이런 거야. 589번부터 자 2차 함수 그래프가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고 x축과 두 점 PQ에서 만난다. 이때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물어봤어. 그럼 얘들아 봐봐. 이거를 니네가 이제 풀이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풀었으면 좋겠거든. 봐봐. 꼭지점이 지금 얘가 뭐 이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는 몰라요. 그죠?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는 모르는데 그냥 플러스라고 치고 이렇게 있다고 쳐봐. 그러면 여기 이렇게 X축이 이렇게 지나갈 거 아니야. X축이. 그치? 그지? 근데 2차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축에 대해서 선대칭인 거야. 선대칭. 이건 엄청 잘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가 P고 여기가 Q잖냐.
근데 여기 지금 꼭지점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야. 그지? 그러면 그 순간 여기가 지금 축인데, 응? 여기가 축인데 이 축의 길이가 4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의 길이가 2고 여기의 길이가 2일 거 아니에요. 그지? 그러면 그 순간 P하고 Q의 좌표가 구해지지. Q라고 하는 점은 뭐야? 마이너스 2에서 이쪽으로 오니까 얘는 원점이었어. 그지? 그죠? 마이너스 2에서 오른쪽으로 이만큼 오니까 여기가 빵이잖아. 그 다음에 X축 위에 있으니까 Y값이 0일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점은 뭐야? 마이너스 2에서 왼쪽으로 두 칸 가니까 마이너스 4,0이야. 그지? 그러면 우리가 자 요거 지금 두 개를 자 봐봐. 곡선하고 X축의 교점의 X좌표 얘네 둘이 2차 방정식 근이지. 그러면 니네가 선생님 그러면 얘를 Y는 AX X 플러스 4로 쓸 수가 있죠. 그지? 그죠? 근이 0하고 마이너스 4니까 여기 있는 곡선을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지? 그 다음에 이제 꼭지점이 이거니까, 그죠? 꼭지점이 이거니까, 자, 아니면 그냥 얘를 전개하셔도 돼요. ax 제곱 더하기 4ax가 되지. 근데 문제에서 꼭지점을 줬으니까, 자, 꼭지점을 보고서 y는 a x 플러스 2의 제곱 빼기 1이지. 그죠? 그러면 이 지금 그림에 있는 여기 있는 곡선을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고,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얘를 그냥 가만히 전개를 해보면 a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 빼기 1이고 ax 제곱 더하기 4ax 더하기 4a 빼기 1인데 얘랑 똑같아야 되거든. 그러면 이거가 빵이잖아. 그지? 어? 풀이에서는 어떻게 풀어? 풀이에서는 아마 막 풀이에서도 이렇게 풀었네. 풀이에서도. 그지? 풀이에서도 지금 이 방법으로 푼 거예요. 한번 봐봐. 얘하고 얘가 똑같아야 되지. 그러면 A 값이 4분의 1이죠. 그지? 그럼 A 값 4분의 1이, 자, A 값이 4분의 1이니까 얘를 여기다 가만히 집어넣으면 얘는 Y는 4분의 1 X제곱. 여기다 4분의 1 집어넣으면 플러스 X가 되지. 그러면 A 값은 4분의 1이고 B 값은 1이 되고 C 값은 0이 되는 거죠.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 니네가 2차 함수 축을 되게 잘 활용을 해야 돼. 축을. 오케이? 자 볼게요. 이 문제 형광펜으로 둘러. 자, 니네가 나중에 이제 제가 기출문제를 쭉 뿌릴 건데 기출문제를 보시면 여기 있는 센 있죠? 센의 B스텝, C스텝에서 엄청 많이 나와요. 센, B스텝, C스텝에 있는 문제를 학교 선생님들이 엄청 많이 바꿔. 근데 이제 잘 나오는 그림이야. 자, 봐봐. 얘들아, 2차 함수 그래프가 이러합니다. 2차 함수 그래프가 이러한데 주어진 정보를 보면 자, 이게 있어. 여기가 A하고 B야. 그럼 여기는 A하고 B는 여기 있는 2차 함수 그래프의 근이잖아, 근. 그지? 근이잖아. 근데 이런 표현이 있어. OB의 길이가 OA의 길이의 2배래. 그러면 자, 보세요. 여기가 1이면 여기가 2칸이라는 거지. 그지? 그런데 자, 그 다음 정보가 이 녀석의 두 분의 합이 1이고 이 녀석의 두 분의 합은 마이너스 1이래. 그지? 자, 다시 여기 있는 이 녀석의 두 분의 합은 1이고 여기 있는 이 녀석의 두 분의 합은 마이너스 1이래. 이때 K를 구하래. 근데 우리가 이런 문제를 앞에서 2차 방정식하고 곱셈 공식 할 때부터 엄청 많이 풀었잖아. 그지? 자, 봐봐. 선생님, 그러면 원칙은 여기가 A고 여기가 B면 얘가 지금 알파 콤마 0이고 얘가 베타 콤마 0 이런 식으로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문자가 두 개 있으니까 어렵잖아.
근데 보시면 여기가 지금 뭐야 길이의 b가 1대 2야. 그럼 니네가 문자를 통일시킬 수 있겠구나. 그지? 여기를 2알파, 0로 잡고 여기 있는 이 점을 마이너스 알파, 0으로 잡으면 되잖아. 그지? 그러면 뭐야 문자가 하나로 줄어들었어. 에? 근데 니네가 자 여기 있는 이 1번 문장을 보고서 10을 쓸 거 아니야. 1번은 fx가 이렇게 있는데 fx의 최고차항이 뭔지는 몰라. 그냥 a로 가자. 그냥 a로 가고 근이 얘하고 얘야. x 빼기 알파 x 빼기 2알파야. 그럼 여기가 플러스 알파 빼기 2알파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근데 2번을 보시면 이제 우리가 이런 모양이 있어도 당황하지 않잖아. 왜? 우리가 여기는 fx 구했잖아. 그지? 그지? 맞잖아? 근데 봐봐. 여기 있는 이 녀석의 두 군의 합이 이런 걸 통해서 먼저 알파하고 여기 있는 마이너스 알파하고 2알파를 구하고 들어가자. 여기서 자, 이 두 군의 합은 2알파 빼기 알파니까 얘가 1이래. 그럼 알파가 1이죠. 그러면 얘를 자, 더 바꾸면 자, 플러스 1 되고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지? 그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장에서 f 4x 빼기 k. 그죠? 이거 우리 2차 방정식 할 때 진짜 많이 연습했잖아. 그죠? 근데 여기 2차 함수 배우고 나서 2차 부등식 가도 2차 함수가 또 계속 나와요. 오케이? 고등학교 수학은 전부 다 2차 방정식이랑 2차 함수를 푸는 거야. 무조건. 답을. 그럼 봐봐. 니네가 선생님 fx가 이러하면 f4x 빼기 k라고 하는 녀석은 a. 내가 어떻게 하라고 했어? 여기 지금 x 자리에 4x 빼기 k가 들어가 있잖아. 그럼 그대로 4x 빼기 k 플러스 1 4x 빼기 k 빼기 2는 0으로 쓸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녀석의 두 근은 여기 있는 이 녀석의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러면 이거가 빵 되는 거하고 이거가 빵 되는 거가 근이잖아. 그지? 그러면 4x 빼기 k 플러스 1이 0이니까 4x는 k 빼기 1이고 양변을 4로 나누면 근 하나 나왔지 벌써. 4분의 k 빼기 1. 그지? 그 다음에 이거가 빵 되는 것도 4x 빼기 k 빼기 2는 0이니까 4x는 k 플러스 2가 나왔잖아. 그지? 그러면 양변을 4로 나누면 두 근은 이거죠. 이 녀석이랑 이 녀석이지. 그러면 얘하고 k 플러스 2를 더한 녀석이 마이너스 1인 거에서 그죠? 이 식에서 k 값 구하면 되는 거죠. 오케이? 우리 이거 앞에서 연습 진짜 많이 했잖아. 그지? 예를 들어서 fx의 두 분이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면 f 3x 빼기 1의 근은 3x 빼기 1 빼기 알파 3x 빼기 1 빼기 베타는 0해서 밑에 있는 거가 근이 알파랑 베타면 위에 있는 거가 근이 알파하고 베타면 이 녀석의 근은 3분의 알파 플러스 1이고 3분의 베타 플러스 1이 되는 거 되게 많이 연습했잖아요. 2차 함수 때문에 그런 거야. 자, 그 다음 봅시다. 2차 함수 그래프와 x축의 위치 관계. 이거는 593번 하나 풀어주면 되겠구나. 자, 보세요. 어머, 여기 있는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과 안 만나는데. 그럼 얘들아, 곡선이 x축이랑 안 만난다는 건 뭐야? 실근이 없는 거잖아. 그죠? 왜냐하면 x축이 이렇게 있고 곡선이 붕 떠 있는 거잖아. 근데 수학에서 실근은 교점을 말하는 거야. 교점. 여기 있는 도형이랑 도형이 만나야 되는데 안 만나는 거잖아. 그러면 곡선이 x축이랑 안 만난다고 하는 거는 실근이 없는 거지. 그러면 실근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뭘 때리면 돼요?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걸 때리면 되는 거지, 그지? 그러면 짝수 판별식 가보시면 자 B프레임이 마이너스 A니까 마이너스 A의 제곱 빼기 ACG 빼기 B의 제곱 플러스 9인데 이게 0보다 작아. 그래서 여기 있는 식을 정리를 해보시면 A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빼기 9가 0보다 작거든. 근데 우리한테 뭘 물어봤어? A, B가 자연수라고 하는 아주 치명적인 조건을 줬지. 그 다음에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라 그랬지. 이 문제 멋있게 푸는 거야? 아니야. 하나씩 넣어서 푸는 거야. 그지? 그러면 식을 이렇게 바꿀까? 자, 바꿨어. 그러면 뭐에다가? A에다가 1부터 카운팅해. A에다가 1 집어넣으면 B의 제곱은 뭐야? 얘가 1로 넘어가니까 8보다 작지. 그 다음에 A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은 B의 제곱. 이게 4니까 넘어오니까 5보다 작지. 근데 A의 제곱이 3이 되면 얘가 9거든. 그러면 B의 제곱이 0보다 작으니까 이거 없잖아. 그럼 이거 두 개만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지?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A, B를 B는 1, 여기다 1 넣으면 되지. 그지? 그 다음에 1,2도 되죠. 1,3은 안 되지. 두 개 구했지. 그지? 그 다음에 자 여기서도 A가 2잖아. 여기다 1 집어넣어. 그럼 2,1 되지. 2 집어넣어. 2,2죠. 그죠? 해서 답은 이렇게 4개가 나오거든. 근데 니네는 뭘 배웠어? 원해방 정식을 배웠지. 원해방 정식. 여기 있는 얘를 봐봐. 여기가 등호 들어가면 1이지.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3인 1이잖아. 그러면 얘를 이제 그래프로 한번 풀어볼까? 그래프로. 자, 봐봐. 그래프로. 오, 선생님. 근데 이게 이제 교육과정에서 빠지긴 했는데, 자, 봐봐. 여기 있는 거야. 원을 그리면, 아니지. 좌표 평면부터. 여기가 원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가 A축이야. 여기가 B축이야. 그러면 여기에다가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9라고 하는 원을 그려볼게. 그럼 얘는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3이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려지잖아. 근데 문제에서 A랑 B가 자연수라 그랬지. 근데 봐봐. 이게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원의 내부를 의미하는 거야. 원의 내부를 의미하는 거야. 이게 반대가 되면 원의 외부야. 그럼 여기서 A랑 B가 자연수니까 하나, 1,1, 1,2, 2,1, 여기가 2,2죠. 근데 실은 얘는 뭐야? 여기가 지금 반지름이 3이니까 요 길이는 2루트이잖아. 요 길이가 2루트이니까 정교하게 그리면 이렇게 그려져야 되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야 되지. 그죠? 그지? 이렇게 해서 4개를 찾은 거야. 오케이? 근데 만약에 이 문제를 바꿔. 자연수가 아니라 자 A의 절대값이 3보다 작거나 같고 B의 절대값이 3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라고 바꿨어. 그러면 이제 요거 풀면서 하나씩 전부 다 카운팅 할 거 아니야. 그지? 카운팅 하는데 니네는 뭘 배웠어? 원을 배웠잖아. 이거를 그려놓고 와씨 그래?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이거 좀 그림이 잘못된 거지. 이렇게 밖으로 들어가야지. 밖으로 하나 둘 셋 넷 하면은 16개 나왔지? 그지? 그 다음
17, 18, 19, 20, 21, 22, 23, 24, 25. 근데 여기 등호 들어가 있지. 26, 27, 28, 29 이렇게 될 수도 있어. 오케이? 근데 이거를 그림으로 풀면 빠르잖아. 근데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카운팅 한다고 생각해봐. 그럼 27개를 언제 찾고 있을 거야? 오케이? 물론 이렇게까지는 안 낼 수 있지만 학교 선생님들이 이렇게 문제를 바꿔서 낼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봐봐. 야, 이 문제는 정말 지겹게 나오지. 이 문제는 2차 방정식 할 때부터 계속 나오잖아.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X축에 접한다. 그럼 이 문제는 우리가 뭐 앞에서 2차 방정식 할 때 풀었던 문제 있잖아. K의 값에 관계없이 중문을 갖는다. 맨날 그 문제 있잖아. 그지? 그게 2차 함수에서도 뭐 또 나와. 그럼 지겨워. 지겨운데 해야 돼. X축에 접하는 게 1번이니까 판별식은 0을 때리고 2번은 K의 값에 관계없이니까 K에 대한 항등식으로 만드는 거잖아. 그치? 되게 여러 번 풀었잖아. 이 문제. 그죠? 근데 학교 시험에도 잘 나와. 기본 문제로. 그러면 판별식 때리면 근데 이제 뭐 여러분들 전부 다 아시는 거니까 얘가 B 프레임이니까 A 플러스 K의 제곱 빼기 A C잖아요. 그러면 K의 제곱 UK 플러스 B는 0이지. 판별식이니까. 자, 이거 정리하면 K제곱 지워지고 2AK 그 다음에 A의 제곱 빼기 UK 플러스 B는 0인데 그 다음에 K에 대한 항등식 쓰는 거잖아. 그러면 K가 모여있는 어디야? 아, 오케이. 고마워요. 자, 이거가 K고 A의 제곱 빼기 B는 0인데 이거가 빵되고 이거가 빵되니까 A는 3이고 B는 9지. 근데 자, 봐봐. 다른 애들은 다 이 문제를 맞는데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다 그냥 이거 기계처럼 푸는데 니네가 이 문제를 숙지하고 있지 않아가지고 니네가 이 문제를 틀리는 순간 내신 등급이 쭉쭉 떨어져. 얘들아, 고등학교 때는 진짜 수학 문제 한 2개 정도, 한 2문제 정도 쉬운 거 틀리잖아요? 그럼 그것 때문에 등급이 하나 떨어지는 거야. 진짜입니다. 그래서 절대 기본 문제를 절대로 틀리면 안 돼. 근데 애들이 다 풀지 못하는 어려운 문제는 틀려도 돼. 괜찮아. 어차피 딴 애들도 다 틀려. 푸는 애들이 전교에서 여러분들 반에서 한두 명밖에 없어. 그런 문제는 틀려도 돼. 근데 이런 기본 문제, 쌤 B에 있는 기본 문제는 절대 틀리면 안 돼. 그래서 내신 대비하실 때 물론 어려운 문제도 풀어야 되는데 기본 문제 위주로 탄탄하게 푸셔야 돼요. 그죠? 왜냐면 그것 때문에 내신이 훅훅 떨어지는 거야. 진짜로. 자, 보세요. 2차 함수 그래프하고 여기 있는 직선의 교점이 마이너스 2하고 3이래. 야, 그림으로 해석을 해보면 2차 함수 포물선이 이렇게 있고 직선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지? 근데 교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2하고 3이래. 근데 여러분들은 뭘 알고 있어? 차이 함수를 알고 있잖아. 차이 함수를 이제 은연중에 쓰는 건데 2차 함수 곡선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지만 자, 여기 있는 교점의 X좌표가 이거잖아. 근데 니네가 알고 있는 건 뭐야? 얘가 쭉 내려와서 차이 함수로 바뀌어도 여기 있는 그는 그대로 보존이 되는 거야. 그지? 그죠? 그러면 여기 그림에 있는 상황을 수식으로 표현해보면 이거지. 2x제곱 3x 플러스 2는 ax 플러스 b인데 이 상태로는 2차 방정식을 풀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이 식을 이쪽으로 이항하는 거잖아. 그것이 차이함수 구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밑에 있는 그림이 뭐야? 2x제곱 빼기 a 플러스 3x 1 빼기 b는 0이거든. 이 식은 이 그림을 의미하는 거고 이 식은 이 그림을 의미하는데 두 개 다 근은 보존이 돼. 근이 안 바뀌어.
그랬을 때 A, B를 구하래. 그러면 니네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예요? 2차식이 나왔으니까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가야 되는 거죠. 여기 지금 근 두 개가 있잖아. 그죠? 그러면 뭐야? 두근의 합은 이거 두 개 더하면 1인데 얘는 2분의 A 더하기 3되지. 그지?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은 얘네 둘을 곱하시면 마이너스 6인데 A분의 C잖아. 그지? 그럼 여기에서 A, B 구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틀리면 안 된다고요. 근데 이런 걸 절대 틀리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600번. 자, 보세요. 이 2차 함수 그래프를 X축으로 4만큼, Y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하면 여기 있는 이 직선과 서로 다른 두 점 PQ에서 만난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 풀었던 2차 함수 문제랑 좀 달라. 그럼 봐봐. 그럼 얘를 이제 근데 우리는 뭐 배웠어? 공통수학 2에서 도형의 이동 배웠잖아. 그죠? 도형의 이동 배웠지. 도형의 이동을 이용을 해가지고 y는 x제곱 플러스 6x의 그래프를 x축으로 플러스 4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하면 y 자리에 y 플러스 3을 대입하고 x 자리에 x 빼기 4를 이렇게 대입해서 풀어도 되지. 그지? 그죠? 이렇게 풀어도 되고 만약에 이걸 뭐 까먹었어. 그럼 어떻게 해? 자, 얘를 뭐 표준형으로 고치시면 이거지. 그지? 표준형으로 고치시면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9가 꼭지점이잖아. 그러면 여기 있는 꼭지점을 x축으로 4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이동하면 여기다 4를 더하면 1 되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3을 더하면 마이너스 12가 되는 거지. 그지?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되겠어? y는 x 빼기 1의 제곱 빼기 12가 되고 이거를 전개한 거랑 이거를 전개한 거랑 똑같아요. 어차피. 계산해 보시면 그러면 얘를 전개하면 x제곱 빼기 2x 빼기 11이 나오거든? 그지? 그런데 평행 이동하면 여기 있는 이 직선하고 서로 다른 PQ에서 만났는데 그러면 얘를 그릴 수 있잖아. y는 x제곱 빼기 2x 빼기 11이고 자 이렇게 지나가. y는 mx가 지나가. 근데 서로 다른 두 점 여기가 P고 여기가 Q야. 근데 PQ의 X 좌표의 합이 0이야. 이거를 해석을 해야 돼. 두 점 PQ의 X 좌표의 합이 0이래. 이거를 해석해야 돼. 그러면 자 봐봐. 차이 함수로 만들어도 그지? 곡선은 안 바뀌는데 그러면 여기가 P고 여기가 Q잖아요. 잘 들어? PQ의 X좌표의 합이 0이래. 이 얘기는 뭐야? 여기가 Y축이라는 이야기지. 세 명 졸고 있어. 자, 이 상태로 보면 알 수가 없잖아. 근데 얘를 차이 함수로 만들었지. 어차피 얘랑 근이 안 바뀌잖아. 그지? 그러면 이거랑 이거 더하면은 x좌표의 합이 빵이라는 이야기는 얘를 차이 함수로 만들었을 때 뭐 얘가 1,0이고 마이너스 1,0이니까 여기서 여기는 꼭지점이 위에 있는 거죠. 즉 이건 뭐야? 축이 x는 0이라는 이야기지. 그러면 밑에 있는 상황은 자 얘네 둘을 연립하셔야 되지. 연립하시면 얘를 이쪽으로 옮기시면 이렇게 되잖아.
그럼 찬영아, 답이 뭔 것 같아? 여기까지만 해놓고서 답이 바로 나와야지. 지우야, 답이 뭔 것 같아? 현은지, 답이 뭔 것 같아요? 그죠? 마이너스이죠. 왜? 여기까지만 한 다음에 이런 상황이야? 이런 상황이야? 그러면 얘가 없어야 되지. 얘가 빵이 돼야 되지. 그죠? 이거를 그래프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프로. 오케이? 그래프로. 자, 넘어갑니다. 자, 601번의 형광펜 불러. 자, 기출문제 보시면 학교 선생님들이 이 문제를 엄청 많이 바꿔요. 601번. 나중에 이제 기출문제 쭉 보여드릴 건데 프린트로 만들어서 봐봐. 얼마나 많은 학교에서 학교 선생님들이 이 셀에 있는 이 문제를 보고서 영감을 얻어서 문제를 바꿔서 냈는지. 601번입니다. 형광펜으로 둘러. 근데 학교 선생님들이 여기서 몇 가지 장난질을 치겠지. 그림을 바꾸거나. 자, 보세요. 이 문제의 핵심도 역시 차이 함수입니다. 차이 함수. 이제 고등학교 때 이차 함수에 제일 중요한 거는 차이 함수하고 최대 최소야. 자, 봐봐. 이제 중학교 때랑 달라. 봐. 자, 그림이 이렇게 있어. 여기 fx는 지금 그림 봤더니 알파하고 베타에서 x축이랑 만나. 그럼 여기 있는 fx10을 쓸 수가 있지. 자, 최고 차이 계수가 1이야. 그럼 fx는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라고 쓸 수가 있지. 그지? 근데 자, gx라고 하는 거는 자, 이 gx하고 fx가 알파하고 감마에서 만나. 근데 우리가 그 도형의 방정식도 배웠잖아. 그지? 그죠? 내가 거기를 꾸역꾸역 나간 이유가 뭐냐면 여기 중간고사 대비할 때 이거 2차 함수하고 2차 분식 할 때 거기 배경 지식이 있으면 엄청 편해요. 도형의 방정식에서 1차 함수 할 때 뭐야? y는 m x 빼기 1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직선이 주어져 있어. 그러면 이 직선은 뭐야? 1,2를 지나는 직선이지. 왜냐하면 y 빼기 b m x 빼기 a가 기울기가 스몰 m이고 a, b를 지나는 직선이잖아. 그지? 근데 내가 동형 방식 엄청 중요해요. 동형 방식이.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돼. 이 직선은 뭐야? 1,0을 지나는 직선이야. 그치? 근데 그림 봐봐. GX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왜? GX는 어디만 지나? 알파만 지나지. 여기는 GX라고 하는 1차 함수 직선은 알파가 근이잖아. 그죠? 근데 얘는 뭔지 모르니까 스몰 m x 빼기 알파라고 하자. 오케이? 맞지? 그런데 이런 식들을 줬어. 문제 풀 때 써먹으라고 한 거야. 근데 여기는 숫자를 보고서 니네가 여기서 뭐 하려고 하면 되게 어려워. 주어진 정보가 지금 써먹어야 되는 게 이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해야 하는 건 이거야. 어이씨, 그건 뭐야? 알파하고 베타하고 감마를 다 구해야죠. 구하라는 이야기야. 이거는 어딘가에 써먹으라는 이야기지. 근데 봤더니 오씨, 여기다 바로 써먹으면 아직 알파가 뭔지 모르니까 안 될 것 같아. 그지? 그런데 자, 여기 있는 fx와 gx가 이 두 점에서 만난다. 그림 보시면 이 노란색 점하고 이 점에서 만나죠. fx와 gx가. 그지? 그러면 fx가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gx는
mx 빼기 알파잖아. 그지? 그 다음에 얘를 이쪽으로 넘겨서 차이 함수를 만들 거잖아. 그죠? 차이 함수. 그지? 차이 함수를 만들 건데, 근데 여기 m 값을 집어넣더니 어려워. 봐봐. 차이 함수를, 자, 얘를, 차이 함수를 1번처럼 만들 수도 있죠. 근데 어떻게 만들 수도 있어? 차이 함수. 선생님. 자, 봐봐, 얘들아. 얘가 최고차항이 1이고 얘가 1차식이야. 그지? 그럼 이 차이 함수의 최고차항은 개수가 1이겠지. 그지? 그러면 차이 함수를 이렇게 만들 수도 있는데 이게 알파, 베타, 스몰 m이 있으니까 어렵잖아. 그지? 그러면 얘를 어떻게 표현할 수도 있겠어? 자, 알파하고 감마에서 만나니까 x 빼기 알파, x 빼기 감마는 0으로 만들 수도 있지. 실은 여기 있는 노란색 문장을 보시고 fx 빼기 gx가 x 빼기 알파, x 빼기 감마라고 만드는 게 좋아. 그지? 이거는 지금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걸 내가 보여주기 위해서 한 거고. 자, 보세요 이제. 그런데 우리가 지금 궁금한 게 뭐냐면, 자, g 0이 마이너스 2잖아. 그지? 그러면 가만히 써보자. gx를 구해야지. 잠깐만. gx. 근데 얘네들을 써먹을 수 있게끔 나와야 되거든. 얘네들을 써먹을 수 있게끔. 그러면 그렇지. 얘를 이쪽으로 이항을 시키면 gx는 얘가 일로 가고 얘가 일로 가. 그러면 fx 빼기 x 빼기 알파, x 빼기 감마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지? 근데 우리가 위에서 fx 구해놓은 게 있잖아. 그지? 잘 들어. 얘를 여기다 쑥 집어넣으면 gx라고 하는 것은, 자, 얘를 여기다 집어넣을 겁니다.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라고 쓸 수 있고, x 빼기 알파, x 빼기 감마죠. 그지? 근데 얘를 딱 보는 순간 니네가 뭐 하고 싶어? 인수분해 하고 싶지. 여기 공통인수가 있잖아. 그지? 그러면 gx를 x 빼기 알파가 x 빼기 베타에서 x 빼기 감마를 뺐거든요. 그럼 x랑 지워지니까 감마 빼기 베타가 나오지. 이거 봐봐. 여기 있네. 그지? 그지? 여기 2지. 그러므로 gx는 2 곱하기 x 빼기 감마지. 네. x 빼기 알파지. 그러면 얘랑 똑같아야 되니까 스몰 m 값이 2인 거 알아차린 거지. 이 문제를 나중에 몇 번이고 연습하세요. 이거 기출문제 되게 많아. 되게 많아요. 그러면 이제 gx가 이건데 알파만 구하면 끝날 것 같잖아. 근데 여기 식이 있네. 그지? 그러면 여기다 빵 집어넣으면, 자, 빵 집어넣으면 얘가 마이너스 2알파는 마이너스 2지. 그지? 그럼 알파가 구해졌지. 그지? 자, 이제 알파가 구해지면 여기가 1이지. 그지? 그럼 뭐야? 베타는 4지. 그지? 베타가 4니까 여기가 4가 들어가. 감마는 뭐야? 2의 이쪽으로 이항하면 6이지. 그지?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1 더하기 4 더하기 6이니까 우리한테 물어본 거는 무슨? F11이야.
근데 우리가 이미 알파, 베타, 감마를 구해서 fx를 구했거든. 자, fx가 뭐야? fx가 알파가 1이야. 이게 1이야. 그 다음에 베타는 4야. 우리가 저거 구했거든. 그럼 이제 여기다가 11을 집어넣으면 10 곱하기 11을 집어넣으면 7이라서 답은 70입니다. 실은 이렇게만 있어도 되지. 이 문제 외워. 암기. 알았어? 이 문제 외웁니다. 시험에 나옵니다. 근데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다 나오진 않겠지만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거야. 그다음에 기출에서 내가 엄청 많이 봤어. 기출에서 자 볼게요. 자, 2차 함수하고 직선의 위치 관계 604번 하나 풀어주면 됩니다. 자, 봅시다. 아이고 또 자연수라고 하는 조건이 있는 거 보니까 뭔가 심상치 않구만. 그제? 자 보세요. 야 봐봐 얘들아. 센 B 스텝의 중인데도 어렵죠. 그래서 센수학 만약에 센수학 C가 어려운 사람은 센 B만 무한반복으로 풀어. 그러면 50점 나와. 근데 니네가 이제 가보면 아시겠지만 진짜 거짓말 안 하고 50점 못 넘는 애들이, 그러니까 50점을 넘는 애들이 반에서 절반이 안 돼요. 진짜 막 그런 거 자사고 같은 거 빼고 요런 보통 일반고에서 반에서 수학 점수 50점 넘는 애가 절반이 안 돼. 근데 니네가 그 안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엄청 수치스러운 거라고. 자 봐봐. 자연수 A고 여기 있는 2차 함수 그래프하고 이 직선이 만나지 않는데, 그러면 니네가 해차 2차 함수하고 일단 여기 있는 직선을 연립을 하실 거잖아요. 그지? 그 다음에 얘를 이쪽으로 넘겨서 차이 함수를 만드실 거잖아. 그러면 x제곱 빼기 2a 얘가 넘어가면은 이거니까 빼기 1 x 5a 제곱 빼기 1은 k도 넘길까?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러면 이 곡선하고 직선이 안 만난다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이 녀석의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거잖아. 그지? 그럼 얘가 B'이지. 그러면 판별식을 때려보면 빼기 A, C지. 그러면 4A 제곱에서 이거 빼면은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K가 0보다 작지. 그죠? 근데 자 봐봐. 만나지 않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K의 개수를 FA라고 한대. 자연수 K의 개수야. 근데 여기 A 자리에, 스몰 A 자리에 1 들어가고 2 들어가고 3 들어간 거잖아. 그러면 여기 있는 식을 자 바꿀게요. K가 이쪽에 있고 K는 지금 자연수야. 얘랑 얘가 이쪽으로 넘어오면 A제곱 4A 빼기 2가 되지. 그러면 F1부터 구해보면 F1은 A 자리에다가 1을 넣어라 그거잖아. 그지? 요 위에다 집어넣으면 자 K가 1 집어넣으면 1 더하기 4 빼기 2니까 5 빼기 2니까 3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 지금 부등식을 보시면 얘 자연수니까 자연수 2개 나오지. K. 얘는 2지. 그 다음에 F2는 여기 있는 A에다가 2를 집어넣는 거니까 2를 집어넣으시면 4 더하기 8 빼기 2거든. 그러면 뭐냐? 10이지. 그러면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자연수 K는 9개지. 9지. 그 다음에 F3이면 여기다가 3 집어넣으시면 9 더하기 12 빼기 2거든. 그럼 여기가 19잖아. 그럼 얘는 18개니까 여기가 18이라서 최종 답은 29입니다. 오케이? 괜찮아요. 그 다음 605번. 뭐야? 2차 함수 그래프가 2차 함수 그래프. 자, 봐봐 얘들아. 이제 요거는 2차 부등식 할 때도 나오는 문제죠. 우리가 부등식 할 때 2차 부등식을 할 때도 또 2차 함수를 하는 거야. 곡선이 이 직선보다 항상 위에 있대.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얘랑 얘를 연립한 다음에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거지. 두 개가 안 만나니까. 그죠? 엄청 심플하죠? 그지? 606번의 별표. 이게 이제 고등학교 때는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진입 판정으로 나와요. 이게 어려워. 이게 이런 문제가 많으면 애들 점수 확 떨어지는데 어떤 상황을 주고서 기억, 니은, 디귿 찾는 거야. 자, 봐봐. 여러분들 혼자 푸실 때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 것만 골라서 풀어드리는 거야. 그다음에 지금 제가 풀어드리지 않는 문제는 당연히 풀 수 있어야 돼, 기본으로. 알았지? 자, 봅시다. 자, fx가 2차 함수 곡선이고 얘는 직선이야. 미지수가 4개나 있어. 근데 얘는 x축에 접한대, fx가. 그 다음에 자, 요 그래프는 요 gx 그래프하고 1사분면과 2사분면에서 만난대. 보시다시피 1사분면하고 2사분면에서 만나고 있죠. 곡선은 접하고 있고. 그럼 기억을 봐봐. 와, 씨, 모르는 문자가 4개인데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 그럼 니네가 포기할 수밖에 없어. 시험 딱 봤을 때 이런 거 나오면. 근데 그림을 보고서 하나씩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fx가 x축에 접하고 있으니까 일단 여기 있는 이 녀석의 판별식을 때려봐야지. 그러면 기억은 판별식을 때리면 a의 제곱 빼기 4b가 0이죠. 아이고, 여기 기억은 맞는 거지. 그지? 그럼 이제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는 거는 a 제곱은 4b야. 밑에 있는 거 봤는데 이것도 좀 어려워, 그지? 잠깐만. a 제곱이 4b냐고? 그럼 여기는 a 제곱에다가 4b를 집어넣어. 4분의 4b 빼기 b고, 이거는 b 빼기 d가 0보다 큰지 물어본 거야. 근데 b 빼기 d는 어떻게 구할 건데? b는 여기 있고, 그지? 지금 b라고 하는 식은 fx에 있고 d라고 하는 식은 gx에 있는데 어떻게 할 건데? 차이 함수를 써야죠. 그러면 니은을 보시면 자 fx가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고 cx 플러스 d가 있는데, 그지? 여기까지 한 거는 지금 요 그림이야. 이 그림이지, 그지? 근데 얘를 이쪽으로 넘기시면 a 빼기 cx, b 빼기 d가 나왔어. b 빼기 d가 나왔는데
여기 있는 이 그림은 자 얘를 그려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얘는 밑에 있는 근이 안 바뀌지. 그지? 근은 절대 안 바뀌어. 근은 절대 안 바뀌어. 안 바뀌고 이렇게 그려지지. 얘가 fx 빼기 gx는 0이라고 하는 차이 함수고 얘가 이거지. 근데 얘는 어떻게 할까? 이 아이의 정체는 이 식을 봐봐. 두분의 곱이지. 두분의 곱이 b 빼기 d지. a분의 c잖아. 그러면 여기 있는 이 2차 방정식의 두분의 곱이 양수인지 물어본 거지. 근데 그림 봐봐. 얘는 지금 얘는 음수고 얘는 양수죠. 틀렸지. 그지? 그죠? 그럼 만약에 여기서 이것도 물어볼 수 있겠네. A 빼기 C. 아니지. C 빼기 A를 물어보겠지. C 빼기 A는 뭐야? 두근의 합이지. 두근의 합이지. 근데 만약에 여기 구체적으로 숫자를 주었다면 두 개의 뭐 절대값을 비교해 봐야 되지.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는 거야. 근데 C를 봐봐. 뭐야 이거? 아씨. 지금 우리가 A, B, C, D를 구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 봐봐. 그러면 디귿은 어디서 나온 거야? 디귿은 뭐지? 어떻게 할까? 어떻게? 디귿은 봐봐. 여기 얘가 지금 차이 함수지. 여기 그림 봤더니 이 지금 차이 함수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식을 가지고 있지. 그럼 이 녀석의 판별식을 때려보는 거야. 디귿. 그거밖에 없잖아. 그러면 얘가 B잖아. A, C지. 근데 이제 얘를 뭐 전개를 해보셔야 되죠. 봐봐. A 제곱 빼기 2AC 더하기 C의 제곱 4B 플러스 4T야. 근데 여기서 봐봐. A 제곱이 4B야. 그러면 여기 A 제곱 자리에 4B를 집어넣으면 얘하고 지워지지.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차이 함수가 판별식이 0보다 큰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0보다 큰 상황인 거지. 이 식을 다시 정리하시면 C의 제곱 빼기 2AC 더하기 4D가 돼서 디귿을 만든 거지. 근데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A, B, C, D 4개 중에서 구한 거 하나도 없어. 그죠? 계속 쓴 건 뭐야? 판별식만 썼죠. 그림 보고. 그죠? 고등학교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프 해석이에요. 함수 그래프 해석. 그래서 내가 니네한테 맨날 그래프 그리는 연습을 그렇게 시켰던 거야, 중학교 때. 왜냐면 그래프를 못 그리면 그래프를 해석도 못 하니까. 자, 607번 갈게요. 별표. 607번에 별표. 별표. 이것도 엄청 잘 나와. 이것도 외워. 내가 외우라고 하는 문제를 풀게 딱딱딱딱 외워. 자, 봐봐. 물론 개념원리로 수업할 때 연습 문제 있어서 풀어드렸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다시 반복하는 거니까. 2차 함수 그래프에 접하고 요 2차 함수 그래프가 있는데 여기 있는 2차 함수 그래프에 접해.
접하고 여기 있는 이 녀석과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래. 그러면 그림에서 우리가 구하는 거는 빨간색이야. 근데 여기 있는 빨간색이 얘하고 평행하네.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2라고 평행하네. 그럼 너네가 어떻게 잡을 거야?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k로 잡을 수 있지. 그지? 그죠? k 말고 그냥 b로 가도 되겠다. 그죠? 그죠? b로 가도 되지. 근데 그냥 k로 갈게. 내가 b를 별로 안 좋아해. 6이랑 헷갈려. 근데 우리가 구하는 게 이거야. 빨간색이야. 근데 빨간색이 여기 있는 하얀 녀석이랑 한 점에서 만나요. 그럼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뭐야? 판별식이지? 판별식. 이거 두 개 연립해. 이게 되게 쉬운 문제인데 이거 여러분들 뭐야 막상 시험에 나오면 애들이 다 틀려가지고 와. 선생님들이 엄청 잘 내요 이거. 그러면 x제곱 더하기 4x 3 빼기 k는 0인데 야! 이거의 판별식이 빵이면 이 값은 4죠. 왜? 니네는 완전 제곱식을 철저하게 배운 애들이잖아. 얘가 4가 돼야 완전 제곱식이잖아. 완전 제곱식이 돼야 판별식이 0이니까 그러면 k 값은 마이너스 1이죠. 그지? 아니면 뭐 판별식 떼도 되고.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요?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인데 얘하고 얘가 똑같죠. 그러면 a는 마이너스 2고 b는 마이너스 1이지. 오케이? 네? K가 3분에서 마이너스 1 돼야 되지. 3 빼기 k가 어? 그러네? 답이 없네? 뭐야? 3 빼기 k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저기 적는 거에 플러스 3 그치 여기가 마이너스 3이었네. 에이 마이너스 3이었고 얘가 넘어오니까 얘가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3 빼기 k는 0이고 마이너스 3 빼기 k가 4가 돼야 되죠. 그래서 k는 마이너스 7이네. 그러면 얘가 k가 마이너스 7이니까 a는 마이너스 2 b는 마이너스 7이니까 두 개 더해서 마이너스. 그죠? 611번도 별표. 풀어보세요. 611번 풀어보세요. 형광색으로 박스 쳐도 되고. 여러분이 경험이 없으면 풀기 쉽지 않아. A의 값에 관계없이? 그럼 뭐야? 항등식으로 푸는 건가? 그런 건가? 이상하지? 큰 사람
자, 보세요. 여러분들 풀이에는 이렇게 나와 있을 거야. 이 2차 함수하고 항상 접하는 직선을 y는 mx 플러스 n으로 잡고 얘네 둘을 연립을 해가지고 지금 풀이에 있는 거야. 연립을 해가지고 접하는 거니까 이거의 판별식이 0이어야 되잖아. 근데 자 봐봐. 이거의 판별식을 때려. 빵이지? 그럼 4a제곱 4a제곱 4ma n제곱 4n 플러스 4는 0이죠. 그럼 얘가 a의 값에 관계없으니까 요 앞에 있는 4m이 빵이 돼야 되고 얘도 빵이 돼야 되지. 얘가 지금 a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이게 a잖아. 그치? 그러면 m 값은 0이고 이게 빵이고 4n 플러스 4가 0이라서 n 값은 마이너스 1. 그러면 요거 두 개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오이씨 뭐야 답이 y는 마이너스 1이야? 답이 이거야. 이게 지금 풀이에 있는 거거든요. 봐봐. 풀이에 있는 건 뭐야? 그림을 안 그려본 거야. 이렇게 풀면 안 돼. 이렇게 풀면 안 된다고요. 그래프로 해석하셔야 돼. 그래프. 자, 봐봐. 이렇게 있어. 얘를 딱 보는 순간 얘가 완전 제곱식이지. 그럼 얘가 y는 x 빼기 a의 제곱 빼기 1이야. 근데 얘를 그려볼 생각을 했어? 안 했잖아. 어떤 애들은 이렇게 풀고 있거든? 그럼 여러분들은 그 걔네들을 이길 수가 없어. 절대 못 이겨. 여기가 y는 마이너스 1이야. 이게 지금 꼭지점이 a,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곡선은 이렇게 여러 가지로 그려질 수 있지. A가 얘가 지금 꼭지점이 A, 1이니까 A가 어떻게 움직이던 곡선이 항상 여기 있는 Y는 마이너스 1하고 얘랑 접하잖아요. 물론 이제 풀이를 보시고 이렇게 푸셔서 답을 이렇게 구한 다음에 왜 이건지 그래프로 해석을 해보셔야 되지. 이 그림을 그리시는 게 좋겠지. 그래서 답이 이거. 근데 실제로 어떤 애들은 이렇게 풀어. 그래서 내가 완전 제곱식 그래프 그래서 답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을 못 그리는 사람은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야. 봐봐. 시험 볼 때 누가 이기겠냐? 얘가 이기지. 왜? 시간을 엄청 단축하니까. 그래서 풀이를 보시고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하면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하셔야 돼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게. 자, 갑니다. 자, 최대 최소. 역시 아무리 해도 많이는 못 나가는 거. 자, 최대 최소. 이제 기본 문제까지 했습니다. 여기 있는 2차 함수의 최소값과 여기 있는 2차 함수의 최대값. 이 녀석의 최소값과 이 녀석의 최대값이 같대. 근데 니네 알고 있잖아. 얘는 이렇게 그려지는 녀석이고 얘는 이렇게 그려지는 녀석이야. 근데 이 녀석의 최소값은 꼭지점의 y좌표. 이 녀석의 최대값은 꼭지점의 y좌표잖아. 문제에서 지금 x의 범위가 없으니까. 그럼 뭘 해야 돼요? 빨리 표준형으로 만드는 거.
자, 이거 표준형 만드는 거는 반드시 하실 수 있어야 돼. 자, 2분의 1로 묶고 x제곱 이 앞에 있는 분수의 역수를 여기다 곱합니다. 2분의 1의 역수가 2니까 2를 여기다 곱하면 마이너스 4x죠. 그 다음에 얘네 둘을 곱해서 확인을 해봐. 확인됐지? 그 다음에 플러스 4 마이너스 4 플러스 k야. 그러면 y는 2분의 1 x 빼기 2의 제곱이고 첫 번째 거는 k 여기까지가 완전 제곱이니까 이거 두 개 곱하면 빼기 2지. 그러면 이 그림에 있는 얘가 2, k 빼기 2인 거죠. 두 번째 y는 마이너스 2 얘를 바꾸는 거예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1 뒤에 3k가 있고 야 이거 표준적으로 이거 빨리빨리 연습해야 돼. 알았지? y는 마이너스 2 x 플러스 1의 제곱 얘네 둘 곱하면 2 빼기 3k죠. 그럼 그림에서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빼기 3k인데 이 녀석의 최소값과 이 녀석의 최대값이 서로 같대. 그러면 k 빼기 2가 2 빼기 3k랑 같은 거여서 k값 구하시면 되겠지. 자 얘들아 문자가 섞여 있어도 표준형으로 고치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하니까 연습 많이 하세요. 알았지? 자 봐봐 613번. 자 여기 있는 2차 함수 그래프가 x값이 1일 때 최대값이 1이래. 그럼 이 표현은 뭐예요? 꼭지점이 1,1이라는 거죠. 그지? 최대값 그러면 이게 최대값이니까 a는 마이너스지. 그죠? 근데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2차 함수 곡선 구하는 거 배웠잖아. 꼭지점의 좌표가 주어지고 곡선 위에 한 점이 있을 때, 그치? 그럼 어떻게 했어? 꼭지점을 보고서 y는 a x 빼기 1의 제곱 플러스 1이라고 써야지. 그 다음에 이 곡선 위에 이 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을 여기다 쏙 대입하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7이고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하시면 4a 플러스 1 해서 a 값이 마이너스 2지. 그러면 여기다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시면 여기 있는 곡선이 마이너스 2 x 빼기 1의 제곱 플러스 1이고 얘를 전개하시면 얘랑 개수 비교하시면 되지. 고등학교 때는 여기 있는 이 표현을 봤을 때 얘가 꼭지점인 건 알아차리셔야 돼요. 어? 알았지? 넘어갈게요. 자, 여기 중요한 문제들이 엄청 많아. 다 풀어줘야 될 것 같아. 자, 614번. 아, 뭐지 이거? 자, 보세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자, 여기 줄을 치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녀석이랑 이 녀석을 만족한다. 자, 요 문제 위에 빈 칸이 좀 있지. 거기다가 지금부터 설명하는 걸 좀 적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위에다가 봐봐. 자! 봐봐. 2차 함수 문제를 푸는데 첫 번째 예를 들어서 이런 표현이 나와. F2와 F8이 똑같다. 2차 함수 곡선이. 그럼 얘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자, 이 표현이 나오면 뭐야? 2차 함수 곡선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F2고 여기가 F8인데 얘네 둘이 똑같다는 얘기죠.
여기가 F2고 여기가 F8인데 그지? F2하고 F8이 똑같다. 그럼 니네가 보고서 선생님 2하고 8의 중점은 뭐야? 5점. 여기는 이 표현이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X는 5가 축이다. 자, 이제 고등학교 때는 이 표현을 외워야 돼. 두 번째.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표현이 있어. 그러면 이 표현이 여러분들한테 의미하는 건 뭐냐? 2차 함수 곡선이 이렇게 있는데 2차 함수 곡선이 y는 1보다 항상 위에 있는 거죠. 그럼 얘는 이 표현은 뭐야? 얘는 그러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얘는 꼭지점의 y좌표가 1이라는 얘기야. 이거 두 개 외워. 그림도 그려. 외워. 왜냐면 니네가 얘가 곡선이고 얘가 y는 1인데 곡선이 y는 1보다 항상 커나 같으면 이런 상황이 돼야 되죠. 자, 중학교 때 쓰지 않던 표현. 그 다음에 이제 최대값, 최소값에 대한 정보는 꼭지점이에요. 그것도 적어줄까? 3번. x가 1일 때 최대값 3을 갖는다. 이 표현은 꼭지점이 1,3이고 최대값이니까 이런 모양이지. 중학교 때는 잘 쓰지 않던 표현들인데, 그지? 특히 1번 표현이 되게 중요해요. 1번이 이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건 1번이고 이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건 1번이고 저 표현 자체를 외워. 알았지? 형광펜으로 둘러. 그럼 이제 이거를 적었어요. 적었지? (1번이) 되게 중요해. 딱 저걸 보는 순간 이거 그림을 그려보면 그냥 2하고 8의 가운데 있는 점이 축이구나. 그지? 2분의 2 더하기 8은 5니까 x는 5가 축이구나. 근데 2차 함수 모양을 살펴보면 그러하잖아, 그지? 자, 적었죠. 자, fx하고 g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러하대. 방금 배웠잖아. 그지?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려지니까 fx가 y는 마이너스 4보다 항상 위에 있대. 그러면 꼭지점의 y좌표가 마이너스 4이면 얘가 fx인 거지. 근데 gx는 이렇게 음수로 되어 있으니까 최고 차항이 음수니까 gx가 2보다 작거나 같잖아.
y는 2보다. 얘가 지금 gx잖아. gx는 최고 차항 임수니까, 그지? 그러면 OC 꼭지점의 y좌표가 2라는 얘기죠. 이해했어요? 그럼 이제 fx. 자, fx 이거 변형해보면 2로 묶으면 x제곱 빼기 2x 플러스 1 마이너스 1 빼기 3a 플러스 1 x 빼기 1의 제곱 이것을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2에서 이거 빼니까 빼기 1이지. 그러므로 꼭지점의 y좌표 마이너스 3a 빼기 1은 마이너스 4구나. 그래서 a는 1이구나. 그 다음에 gx를 변형시켜 보시면 gx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 마이너스 9 플러스 2b 빼기 1 얘는 x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2b 두 개가 9니까 9 빼기 1이니까 플러스 8이지. 그러므로 꼭지점의 y좌표 2b 플러스 8은 2구나. 그래서 b는 마이너스 1이죠. 아닌가? 마이너스 3인가? b는 마이너스 3이죠. 두 번째 써먹은 거지? 자, 오늘은 614번까지 했어요. 다음 시간에 뒷부분 하고 C스텝 해볼게요. C스텝이 중요해요. 자, 여기까지 할게요.